더디어도 뚜벅뚜벅 부모님과 함께 걷는 자폐아고라. 안녕하세요. 더디어도 뚜벅뚜벅 부모님과 함께 걷는 자폐아고라 뉴욕쌤입니다. 자폐를 치료하려면 우선 환경이 변화돼야 합니다. 지난번에 아이의 적합하지 않은 행동 5가지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렸죠. meet, M-E-A-T-S, M, medical 아파서요. E, escape,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A, attention, 관심과 집중받고 싶어서요. T, tangible, 뭘 만져보고 손으로 놓지 않고요. 자꾸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S, sensory, 감각인데요. 이제 맨 앞에 나오는 medical은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나머지 4가지를 먼저 해보고 이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혹시 아이가 아픈지 병원에 가봐야죠. 그래서 escape 먼저 할게요. escape은 무엇을 할 때 그 자리를 떠나거나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건데요. 이유는 2가지예요. 너무 쉽거나 힘들어서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기능을 다 파악했고 능숙하게 잘하면 이제 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발전도 없어요. 물건이 아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아이가 자꾸 만지고 쳐다보느라고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물건에 집중하게 되어서 오래되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장난감은 이제 치우시고요. 그 다음 단계의 장난감이나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어려워서 회피할 때는 단계를 낮추거나 스텝을 쪼개서 하세요. 자폐 아이를 가르칠 때는 break down the skill 아니면 break down step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2피스까지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5피스 퍼즐을 주면은 아이는 좌절하고 짜증을 내죠. 그럴 때는 부모가 먼저 4피스를 완성해 보시고 마지막 1피스를 넣어보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차피 퍼즐 1피스 남았고 퍼즐에 넣는 공간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른이 3피스를 먼저 넣고 아이가 2피스를 하고 이렇게 쭉쭉 계속 하시다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1피스를 넣고 아이가 4피스를 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거를 backward training이라고 합니다. backward, 뒤로 간다는 뜻이죠. 뒤에서부터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스텝을 먼저 해서 아이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능숙해지면 아이가 처음부터 혼자서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forward training이라고 합니다. forward, 앞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5피스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놀이나 훈련도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아이가 분노나 좌절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A, attention, 집중,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부모가 자기보다 다른 형제한테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럴 수 있고요. 다 그러지 않아도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아이가 젖병 찾고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울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만큼 자기도 그렇게 돌봐달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너는 동생이 생겼으니까 동생을 잘 보살피라고 하세요. 큰 아이도 아직 어린인데요.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요. 동생이 생겼다고 갑자기 아이가 빨리 자라고 커지나요? 아니죠. 첫째로 태어난 것이 아이의 선택도 아니잖아요. 이건 큰 아이한테는 부당한 요구이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누리고 받아왔던 사랑을 다 빼앗기는 기분인데 거기다가 동생을 예뻐하고 보살펴주래요. 이럴 때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한테서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확신이 들고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는 저절로 동생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의 균형 있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angible, 이것은 장난감을 이것저것 만지고요. 기능대로 놀지 않고 꺼내서 펼쳐놓고 치우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죠. 네, 인형이나 담요 등을 꼭 잡고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손 안에 뭐가 없으면 좀 허전하고 뭘 만지려고 찾아다녀요. 이럴 때는 예쁜 손 내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손을 아이 무릎 위에 놓게 하세요. 책상 위에 말고요. 그러면서 5초, 10초를 세면서 아이가 기다리는 것을 연습시키세요. 장난감이나 물건은 많이 꺼내서 보여주지 마시고요. 딱 2가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거 먼저 할까 물어보시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시고요. 1가지 활동이 끝나면 정리를 꼭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 가지 장난감 한꺼번에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장난감이 눈에 많이 보이면은요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만지기만 해서 별 효과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인형을 한 손에 꼭 잡고 다니죠.
인형을 한 손에 꼭 잡고 놓지 않으니까 두 손을 제대로 못 써서 아이가 활동을 못하죠. 그만큼 아이가 인형을 좋아하고 집착한다는 뜻인데요. 그럴 때는 인형 좋아해, 예뻐 하면서 공감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인형놀이 할까 하면서 모방놀이 시작해 보세요. Symbolic play 혹은 pretend play라고 하죠. 상징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인형 안아줘, 인형한테 뽀뽀해, 인형하고 악수해봐, 인형 손 씻어줘, 세수시켜, 인형 밥 먹이자, 인형 앉아봐, 안녕, 인형 일어나, 인형 점프해, 인형 뛰어가면서 아이의 단어도 확장시키고요. 그러다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형이 피곤한다. 코 잠자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인형을 같이 놀다가 인형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우리 조용히 하자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 돌려보세요. 담요나 자기 입을 들고 다니는 아이한테는 억지로 내려놓게 하지 마시고요. 담요 위에 눈을 감싸고 돌돌 말아서 압박감을 주면 좋아합니다. 담요 위에 점프해봐, 담요 잡아 당겨 하면서 손에 있는 그 물건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센소리 감각인데요. 감각을 느끼는 차이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민감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감각을 추구하느라고 일상의 삶이 정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면서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소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식단을 조절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 말고도 또 식단을 다시 조절해서 체중을 늘릴 수 있어요. 조절한다 그런 뜻이고요. 다이어트 또 다른 뜻으로는 식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 먹는다, 한국 식당으로 해서 먹는다, 영어로 We eat with Korean diet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센소리 다이어트는 조절한다는 뜻으로요. 뭘 먹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서 환경과 활동을 조절하여 아이를 차분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집중력을 높이고 포커스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각, 밝은 것에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게 해서요. 그 빛의 자극을 좀 줄여주시고요. 반대로 이 빛을 추구하는 아이들한테는 망원경놀이, 모래시계 보게 하고요. 그림책에서 특별한 점이나 선을 찾아보게 하고 낚싯대 놀이, 또 반짝이는 스티커 놀이, 집에 전기불을 켜봐라, 꺼봐라 이렇게 시키고요. 색깔 있는, 색상 있는 램프를 틀어보게 합니다. 청각, 이것은 사운드,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한테는요. 집안에서 소음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헤드폰을 착용하게 해서 그 소리를 좀 덜 듣게 하는 겁니다. 또 소리를 추구하는 아이들한테는요. 호각 불기, 노래하기, 음악 들려주고 악기 연주하기, 분수나 기계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한테는 소리가 크고 작은 다양한 톤을 들려주셔서 그 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나 대화할 때 어떤 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질문인지 또 말투나 목소리들을 다 이해하고 또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후각, 냄새죠. 아이한테 다양한 음식이나 과일 냄새 또는 꽃가루, 오일 같은 거 보여주시고요. 그 냄새를 맡게 해보세요. 미각, 차갑거나 뜨겁고 또는 음식이 부드럽거나 사각사각하고 딱딱한 거 먹을 때 그런 거 알려주시고요. 또 포크나 수저를 사용해서 다양한 식감을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아이 허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취향도 각각이라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촉각, 이것은 터치인데요. 터치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맨발로 밟아보고요. 낙엽놀이 해보고요. 모래놀이, 물놀이, 또 젤리나 얼음, 머시멜로 만져보게 하시고요. 밀가루 반죽, 찰흙 반죽 좋습니다. 또는 이불이나 쿠션으로 가볍게 몸을 눌러주시고 차갑고 뜨거운 진동, 아이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감각을 느껴보게 하시면 좋습니다. 6번째, 바디 포지션이라고 몸의 위치인데요. 와서 이 느낌을 줄 때 무거운 거 눌러보러 가시고 의자 당겨보라고 하시고 병을 누르고 점프하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고 또 달리기 체조하면 좋고요. 아빠가 있으면 또 무등을 태워서 그 공간의 높고 낮음을 개념을 느끼게 하면 좋습니다. 혹은 집에 짜가면 양말 많으시죠? 거기다가 구슬이나 자갈을 넣어서 무겁게 해서 조끼나 상의 포켓에 물에 주머니 넣어갖고 묵직함을 느끼게 해서 아이가 차분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몸의 그 중심 잡기, 방향 감각 훈련인데요.
수영, 미끄럼, 그네나 빙빙 돌아가는 놀이기구 타기,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리하면서 높고 낮음, 옆에, 뒤에 위치 알기 등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목적 없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요. 아이 몸에 피로를 채워주고 활동함으로써 아이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또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생을 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서 아이의 감각 선호도를 알아가며 매일 규칙적으로 일과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요. 아이도 이 센소리 다이어트가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소리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 센소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치료와 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교육의 5가지 카톡을 알아보면서 집에서 아이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과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폐가 너무 심해서 인지와 언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자폐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남이 볼 때 이 아이가 자폐 아이였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발전된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